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불꽃야구 24회 방송이 단 하루 만에 비공개 처리된 충격적인 상황의 진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10월 13일, 수많은 팬들이 기다려온 불꽃야구 24회가 공개된 지 불과 16시간 만에 JTBC의 저작권 신고로 영상이 전격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평소처럼 공개된 지 며칠이 지난 뒤 내려가는 경우와 달리 이번에는 역대급으로 빠른 속도였기에 팬들 사이에서는 혼란과 의혹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정말 불꽃야구가 저작권을 침해한 걸까? 라는 질문이 커뮤니티 전반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결과만으로 판단하기에는 그 속사정이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스튜디오 C1은 곧바로 재업로드를 진행하며 시청자들이 본방송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 언제 다시 비공개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저작권 분쟁이 아니라 시청자와 창작자 모두가 영향을 받는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비공개 사태의 배경, 그 안에 숨겨진 법적 절차, 그리고 JTBC와 스튜디오 C1 사이에서 발생한 오해와 진실을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영상 중반부에 이르기 전에 잠시 말씀드립니다. 영상 시청 중이라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불꽃야구는 올해 들어 꾸준히 시청률과 조회수를 높이며 유튜브 스포츠 예능 중 독보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JTBC와의 법적 충돌이 반복되면서 팬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자주 영상이 내려가냐는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매주 본방사수를 위해 기다리던 팬들에게 갑작스러운 비공개는 배신감에 가까운 좌절로 다가왔습니다. 일부 팬들은 JTBC가 너무 과도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고, 또 다른 일부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여론은 두 갈래로 갈라지며 인터넷상에서는 다양한 추측과 가짜뉴스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JTBC는 정식 방송권을 가진 방송사로서 저작권 보호를 내세웠고, 스튜디오 C1은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확장 콘텐츠 제작자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입장이 충돌할 때마다 시청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영상이 사라지면 조회수와 댓글, 좋아요는 모두 초기화되고 채널 알고리즘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단 한 번의 신고로 수십만 회의 조회가 사라지는 현실 속에서 불꽃야구는 지금 거대한 불확실성과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프로그램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자유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미묘한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방송사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자유가 있다면 동시에 새로운 플랫폼에서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자에게도 존중받을 권리가 존재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진정한 피해자는 언제나 시청자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만 봐도 JTBC의 저작권 신고와 스튜디오 C1의 재업로드는 일종의 반복된 패턴처럼 보이지만 이번 24회는 그 양상이 다릅니다. 너무 빠른 비공개 처리 속도, 그리고 이를 둘러싼 여러 억측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 이상의 문제를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사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저작권 분쟁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JTBC와 스튜디오 C1 사이의 법적 대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번 24회에서 유독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3일 오후, 불꽃야구 24회가 공개된 직후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경기 내용은 물론이고 편집과 연출까지 완벽하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JTBC의 저작권 신고가 접수되면서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공개된 지 16시간 만에 영상이 사라졌다는 건 불꽃야구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스튜디오 C1은 즉각 재업로드를 진행하며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여론은 요동쳤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JTBC가 불꽃야구의 인기를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일부는 스튜디오 C1이 방송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순한 저작권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불꽃야구는 JTBC의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동시에 스튜디오 시원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로 재가공되어 왔습니다. 방송사와 제작사가 같은 콘텐츠를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처음엔 상호 협력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수익 분배와 권리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가 커졌습니다. 방송국 입장에서는 원본 영상의 소유권을 주장했고 제작사 입장에서는 2차 창작물로서의 편집권을 내세웠습니다. 이 미묘한 간극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가처분 신청이었습니다. JTBC는 지난 9월부터 법원을 통해 불꽃야구 관련 영상의 유통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JTBC의 정식 방송분이 별도의 승인 없이 유튜브에서 부분 재편집되어 공개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스튜디오 시원은 프로그램 공동 제작의 일환으로 방송 후 다시 보기 및 홍보 목적의 업로드는 정당한 권한에 속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엇갈리자 결국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임시 조치로 일부 영상이 내려가는 상황이 반복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조치가 법원의 최종 결정이 아닌 가처분 상태라는 점입니다. 즉, 아직 누가 옳고 그른지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상이 비공개되는 셈입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불꽃야구가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분쟁이 진행 중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유튜브 시스템은 저작권 신고가 접수되면 무조건 영상을 내리는 구조이기에 제작사는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매주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팬들은 불안해합니다. 이번 주 방송은 또 내려가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댓글마다 달립니다. 심지어 JTBC의 공식 입장 발표 이전에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는 JTBC가 승소했다. 법원이 스튜디오 시원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는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며 공식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된 것입니다. 스튜디오 시원은 이러한 왜곡을 막기 위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으며 시청자 여러분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사실만 전달하겠다. 그들의 메시지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발언은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줬습니다. 그동안 채널이 보여온 꾸준한 투명성, 그리고 비공개 사태가 있을 때마다 빠르게 상황을 설명해온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JTBC와 스튜디오 시원의 갈등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을 둘러싼 분쟁이 아니라 한국 콘텐츠 산업 전반에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방송의 주인은 누구인가? 플랫폼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불꽃야구의 사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거대한 실험처럼 보입니다. 방송국의 권리 보호와 제작사의 창작 자유, 그리고 시청자의 시청 권리, 세 주체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균형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JTBC 측 관계자는 공식적인 판결이 나올 때까지 불꽃야구 관련 영상의 유통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스튜디오 시원은 시청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주장이 팽팽히 맞선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는 어느 한쪽이 아니라 매주 불꽃야구를 기다리는 팬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간과 열정이 법적 절차라는 이름 아래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이 사태를 둘러싼 첫 번째 오해, 즉 비공개는 저작권 위반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상이 비공개되면 자동적으로 저작권 위반을 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유튜브의 저작권 시스템은 법원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합법적인 형식으로 삭제의 요청을 제출하면 플랫폼은 우선 영상을 내리고 그 이후의 법적 분쟁은 당사자들이 해결하도록 맡겨두는 구조입니다. 즉, 영상이 내려갔다고 해서 스튜디오 시원이 잘못을 인정한 것도 JTBC가 승소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스템이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는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영상을 내리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법적 결과가 나오든 이미 대중은 비공개는 잘못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결국 실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여론이 한쪽으로 기울게 되는 셈입니다. 스튜디오 시원은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 가능한 한 사실 중심으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비공개 사유, 재업로드 일정, 법적 절차의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팬들이 불필요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24회 비공개 사건은 워낙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 설명조차 도달하기 전에 영상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상황이 반복되면서 불꽃야구의 신뢰도에 상처가 생길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의 신고는 유튜브 내부 절차상 완전히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도덕적으로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방송사 측은 법적 권리를 선제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스튜디오 C1은 법적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청자와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태도 차이는 시청자들의 여론을 크게 갈라놓았습니다. 일부는 JTBC가 저작권을 지키는 건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다른 일부는 아직 판단도 끝나지 않았는데 왜 미리 영상을 내리느냐고 반문합니다. 문제는 법적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이 논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 그 사이 매주 영상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기를 반복하며 콘텐츠의 흐름과 시청자들의 신뢰는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시스템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자동화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AI 시스템이 즉시 조치를 취하고 그 뒤엔 제작자가 반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시간이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영상은 검색에서도 사라지고 알고리즘 노출도 중단됩니다. 컨텐츠 입장에서 이 공백은 치명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스튜디오 C1은 비공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최대한 빠르게 재업로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업로드된 영상은 조회수가 0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본래 100만 회를 넘던 영상이 하루 만에 사라지고 다시 10만 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현실. 이 모든 것이 유튜브 시스템이 저작권 분쟁을 처리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결국 비공개는 저작권 위반이라는 인식은 기술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불꽃야구의 영상이 내려간 이유는 JTBC와 스튜디오 C1 간의 법적 다툼 때문이지 영상 자체가 불법이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구분은 일반 시청자들에게 거의 전달되지 않습니다. 플랫폼은 그저 영상이 내려갔다는 사실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스튜디오 C1 측은 이번 사태 이후 비공개 공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영상이 내려가면 즉시 커뮤니티 게시판에 사유를 안내하고 재업로드 시점을 함께 공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시도는 제작자의 책임감이자 팬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댓글에는 이제는 비공개돼도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어 불안하지 않다는 반응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만도 존재합니다. JTBC가 정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발언을 피하고 있지만 대중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설명이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방송사와 제작사가 서로 다른 입장을 유지한 채 침묵을 이어가는 사이 시청자들만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첫 번째 오해를 넘어 비공개 사태가 불꽃야구의 조회수와 채널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오해 2, 즉 비공개가 조회수에 미치는 실질적 타격과 유튜브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비공개가 돼도 다시 올리면 그만 아니냐는 단순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불꽃야구는 매회 평균 조회수 100만 회를 훌쩍 넘기는 초대형 콘텐츠입니다. 하지만 영상이 비공개 처리되면 유튜브 시스템상 그동안 쌓인 조회수, 좋아요, 댓글, 시청시간 모두 사라집니다. 새로 재업로드된 영상은 완전히 새로운 영상으로 인식되어 이는 단순히 숫자가 초기화되는 문제가 아니라 채널 전체의 신뢰지표가 무너지는 심각한 손실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영상의 조회수, 시청시간, 댓글 반응, 좋아요 비율 등을 기반으로 노출 빈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영상이 하루 만에 내려가면 그동안 쌓인 모든 데이터를 잃게 되어 추천 알고리즘에서 제외됩니다. 즉, 비공개 처리된 순간부터 불꽃야구는 유튜브 상에서 사라진 콘텐츠가 되는 셈입니다. 그 뒤 재업로드를 해도 처음부터
다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 유입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알고리즘 노출 회복에는 수주가 걸립니다. 스튜디오 C1은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시도했습니다. 본방송 영상 외에도 쇼츠, 하이라이트, 비하인드 영상 등을 꾸준히 올리며 알고리즘 노출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또한 네이버 TV, 인스타그램, 틱톡 등 다른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통해 손실을 보완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꽃야구가 이룬 누적 조회수는 엄청납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모든 본방송 영상이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다면 첫 방송부터 트라이아웃 영상까지 최소 5천만 회 이상의 누적 조회수를 기록했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비공개 사태가 반복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광고 수익입니다. 기업들은 조회수와 참여도를 기준으로 PPL 단가를 책정합니다. 그런데 영상이 내려가면 광고 노출이 멈추고 이미 진행된 계약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일부 브랜드는 안정성을 이유로 협찬을 보류하기도 합니다. 이는 곧 제작비 압박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프로그램의 질에도 영향을 줍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도 불편함은 큽니다. 어제 본 영상이 사라졌어요. 링크가 더 이상 안 열려요. 라는 댓글이 매번 달립니다. 이렇게 혼란이 쌓이면 팬심도 흔들립니다. 특히 신규 시청자들은 조회수가 낮은 채널로 인식하며 관심을 잃기 쉽습니다. 실제로 불꽃야구의 조회수 곡선을 보면 각 회차의 초반 상승세가 비공개 시점에서 급격히 꺾이는 현상이 뚜렷합니다. 그만큼 플랫폼의 평가 체계가 냉정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도 불꽃야구의 힘은 여전했습니다. 매주 최초 공개 시간에 접속하는 실시간 시청자 수는 약 20만 명 안팎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튜브 스포츠 예능 중에서도 보기 드문 수치입니다. 심지어 비공개된 회차가 재업로드된 뒤에도 팬들은 다시 보러 왔다며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시청자들의 이런 충성도는 불꽃야구가 단순한 예능을 넘어 하나의 공동체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냉정합니다. 알고리즘은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영상이 내려간 순간 그 데이터는 없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제작진의 노력, 팬들의 반응, 컨텐츠의 의미 모두 숫자 하나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스튜디오 C1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 불공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쪽의 신고만으로 수백만 명의 시청 기록이 지워지는 건 공정하지 않다. 그들의 주장은 단순한 항변이 아니라 모든 콘텐츠 제작자들이 공감할 만한 외침입니다. 한편 JTBC는 정식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충분히 타당한 주장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상황이 유튜브 생태계의 비합리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플랫폼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지만 신고를 먼저 하는 쪽이 항상 우위에 서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조회수와 수익,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는 단순히 한 방송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꽃야구는 지금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이라는 거대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컨텐츠가 플랫폼 위에서 유통되는 방식,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책임의 경계, 그리고 시스템의 공정성, 이 모든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세 번째 오해, 즉 모든 비공개가 JTBC의 신고 때문은 아니다라는 핵심 쟁점을 다루겠습니다. 스튜디오 C1이 직접 내린 영상도 존재하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판단이 그 뒤에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모든 비공개가 JTBC의 신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영상은 JTBC의 저작권 신고에 따라 내려갔지만 일부 회차는 스튜디오 C1 측이 스스로 비공개 조치를 취한 경우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유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부 사정과 시청자 반응을 보면 그 배경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C1은 불꽃야구의 전체 회차를 유튜브에서 장기적으로 유지하기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부 영상을 정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JTBC와의 법적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영상만 남아있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회차는 시청 가능한데 다른 회차는 저작권 문제로 비공개되어 있다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떤 영상이 합법적이고 어떤 영상이 문제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스튜디오 C1은 이런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일시적인 비공개 조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서비스 품질 관리입니다. 불꽃야구는 매주 새로운 방송이 올라오고 제작팀은 동시에 수십 개의 영상 콘텐츠를 관리해야 합니다. 영상이 너무 많으면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서버 운영 및 관리 비용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난 영상은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다시 보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스튜디오 C1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전 회차 다시 보기가 제공되고 있으며 품질이 더 높고 광고가 없는 버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JTBC의 압력 때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영상이 사라질 때마다 JTBC의 신고를 의심하는 댓글이 올라오곤 합니다. 심지어 최근 23회 재업로드 영상은 스튜디오 C1이 일부 공개로 전환했지만 이후 다시 JTBC 신고로 비공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은 외부에서 보기에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이 대체 어느 쪽이 진실인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스튜디오 C1은 이 문제에 대해 모든 비공개가 JTBC의 신고 때문은 아니며 내부적으로도 정기적인 영상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곧 자신들의 판단 아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주체로서 그들은 일정 수준의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JTBC 측의 태도는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공식 입장을 자주 내지 않지만 일부 관계자는 스튜디오 C1이 자체적으로 영상을 내리는 건 그들의 자유이며 JTBC가 개입한 것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즉, 두 기관이 때로는 법정에서 대립하지만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는 부분도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시청자에게 이 모든 내부 사정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JTBC는 악역, 스튜디오 C1은 피해자라는 단순한 구도가 형성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JTBC는 방송사로서 브랜드 보호를 위해 움직이고 있고 스튜디오 C1은 제작사로서 시청자 접근성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도 완전히 옳다고 할 수 없으며 어느 쪽도 완전히 잘못이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얼마나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느냐입니다. 스튜디오 C1이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비공개 사유를 공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 그것이 신뢰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것은 단 하나입니다. 플랫폼의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법적 분쟁은 시간이 해결하겠지만 시청자와 제작자 사이의 신뢰는 오직 꾸준한 설명과 대응으로만 유지됩니다.